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특이하면서도 솔직히 학교 시험 같은 데 나올 확률은 조금 낮네요. 이거. 근데 오늘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거는 막 그냥 당장 몇 달 전 수능 문제도 있고 여튼 오늘 준 거는 학교 기출이건 최근 모의고사 수능이건 어려운 거 다 모은 겁니다. 우리가 교재에서 안 한 거 위주로. 중요하겠죠? 요거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냥 순수 재미로 하고 치우자.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소수 부분이 뭐예요? G한테 G 정수 부분을 뺀 게 소수 부분입니다. 그렇죠? X,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값이 1부터 10까지일 때는 요놈의 정수 부분이 0이잖아. 그러니까 로그 X 자체가 요 fx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 X가 10부터 100까지일 때는 로그 값이 1점 얼마잖아. 그럼 소수 부분은 G한테 1을 뺀 게 소수 부분이 되고. 따라서 구간이 뭐냐에 따라서 여긴 로그 X 그리고 여긴 로그 X 마이너스 1, 여긴 로그 X 마이너스 2, 여긴 로그 X 플러스 1, 여긴 로그 X 플러스 2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지. 문제 없죠. 일단 fx를 그려놓고 거기에 9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가 원래 1이었는데 9로만 바뀌었겠죠. 오케이? 9fx를 그린 겁니다. 9fx 그리는 거는 뭐 문제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y절편이 b 뭔지 모르겠어. 대충 어디 찍어봐봐. y절편이 b인 직선이 있는데 방금 그려놓은 애랑 교점이 한 개여야 된다. 오케이? 내가 표시해 놓은 구요. 그냥 선으로 끄면 경계선 포함이란 뜻이고 점선으로 끄면 경계선 포함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림 그릴 때 약속이에요. 왜? 점선으로 가면 두 개 되잖아. 교점이. 그쵸? 요 그림도 그러면 색칠한 것도 이해가 될걸? 저 직선이 요 구역에 있으면 교점이 다 한 개네요.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는데 요 구역에 있을 조건을 뭔가 부등식으로 AB에 대한 범위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쵸? 어떻게 범위로 나타낼까? 그냥 기울기가 A잖아. 기울기가 요 선 기울기, 요 점선 기울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를 범위로 나타내면 되겠죠. 왜? 우리 어차피 여기 좌표 0,b, 여기 좌표 100분의 1, 0, 여기 좌표 10분의 1, 0, 여기 좌표 10분의 1, 9 뭐 여튼 지금 찍어놓은 모든 점 좌표 다 알잖아. 빵꾸 좌표건, 색칠 좌표건 전부 좌표 다 안다고. 따라서 기울기가 뭐다? 요거 이상, 요거 미만. 점선 기울기보다는 미만이 돼야겠죠.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기울기 A가 여기에 있을 범위 요렇게, 여기에 있을 범위 요렇게 다 뭐 표시하는 거 문제 없잖아. 그렇죠? 그걸 이 항에서 정리했을 때 그냥 뭐 이거 이 항에서 정리하는 과정은 얘기 안 해도 되죠. 약간 귀찮긴 하지만 금방 하잖아. 하려면. 그렇죠? 그러면 요것 자체를 요 범위 자체를 다시 요 그림 보고는 못해. 요 그림 보고는 못하거든. 따라서 요 범위 자체를 다시 그리면 되는 거지. 이게 뭐냐면 얘들아 그냥 A, B 얘들아 이게 뭔 소리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example 뭐 y가 2분의 1x 이상 2x 이하다라는 범위를 표시하세요라는 게 뭔 소리야? 그게 뭔 소리냐면은 그냥 두 직선이 있는데 그냥 요거를 만족하는 범위가 여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하라고. 얘보다 위에 얘보다 밑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y는 얘 전부 다 이 직선들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 직선을 싹 다 그려버리면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직선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얘는 얘다 직선 얘는 얘다 전부 다 이게 직선이잖아. 그쵸? 그런데 애초에 B가 10보다 크다 그랬거든. 따라서 10보다 큰 범위만 일단 그리면 된다는 거. 오케이? 따라서 y는 얘다 직선 둘 다 끄은 거야. 여기는 뭐 교점이 마이너스 1000이겠죠? 왜? 10하고 교점이니까. 오케이? 뭐 요쪽 구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두 직선 끄은 거야. 그어서 아까 내 example처럼 있을 수 있는 범위를 표시하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공통점이 뭐냐면은 요 직선이랑 요 직선 교점 구해봐. y좌표 10입니다. 요 직선이랑 요 직선 교점 구해봐. y좌표 10입니다.
그래서 뭐야? 전부 다 요 교점을 요쪽만 제외하고 여기 교점 y좌표가 10인 교점 x좌표만 달라져. 오케이? 따라서 요 직선들을 주어진 범위를 표시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도 뭐 더 있어요. 뭐 여튼 이런 식으로 줄줄줄줄줄 생기겠다. 문제 끝났어. 좀 빡치긴 했지만 요까지 했으면 문제는 끝났네요. 왜 끝났을까요? A, B라는 점이 여기 이제 요 구역에 막 줄줄줄줄 있다고. 여기 있는지 막 줄줄줄 있다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그 점 중에서 이거 20이네요. 모든 점 중에서 얘가 뭔데요? 마이너스 20,0이라는 점에서 A, B까지 거리 제곱이잖아. 점과 점 사이 제곱한 거죠. 마이너스 20이 한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자, 따라서 뭐야? 요 길이. 그러니까 A, B가 딱 여기 있을 때 요 길이가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이 되겠다는 거지. 저 길이 제곱하면 답이다 하는 거죠. 뭐 이해는 되죠. 이해도 안 되진 않나. 이해도 안 된다 손. 괜찮아.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요 직선이 뭔지 알아요. 요 직선 저기 있잖아. 따라서 여기서 이까지 그냥 뭐 한 거다? 그냥 점과 직선 한 겁니다. 점과 직선 할 줄 알죠? 하니까 나오더라. 오케이? 그거 제곱한 게 얘라고. 따라서 요거 제곱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PQ가 더하면 답이고. 쉽고. 양변 2의 n승으로 나눠보자. 2번 의문 있는 사람 봐라. 뭐 나처럼 맞췄으면 됐어요. 요거는 양변 2의 n승으로 나눈 다음에 n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해봐. 요게 뭐 하라는 건데? 0부터 2까지는 초등학생도 그리잖아. 0부터 2까지는 딱 그려놔. 그거를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한 다음에 찌그러뜨리란 소리 아니야.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계속 하라는 대로 그리면 또 절반으로 찌그러지고 해서 이렇게 되겠다. 지수함수랑 지수로그랑 이루는 넓이는 미적 2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걸 하라는 게 아니겠죠? 물론 해도 됩니다. 요 곡선의 모양이랑 요 곡선의 모양이랑 같잖아. 그렇죠? 따라서 여기를 잘라서 여기에 갖다 붙이면 넓이겠다 하는 거죠. 그림이 정확하진 않네요. 여기가 1이죠. 오케이? 여튼간에 요거는 정사각형이 돼서 넓이가 1이 돼. 그 다음 별게 아니고 이름은 거창한데 별게 아닌 원리가 있는데 카발리 에리의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냥 2배 잡아 늘리면 넓이 2배 되고 2배 찌그러뜨리면 넓이 2분의 1배 되고 이름은 거창합니다. 카발리 에리의 원리인데 근데 별게 뭐 거창한 것 같지만 별게 아니고 뭐라고? 그냥 2분의 1 곱하면 넓이 2분의 1 된다고. 왜? 그러면 당연히 2분의 1을 곱하면 당연히 정적분한 값이 곱하기 2분의 1이 될 거니까 넓이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정적분을 안 하더라도 뭐다? 어차피 찌그러졌으면 넓이는 반이 되겠다는 건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뭐 문제 끝났죠? 요거는 괜찮지? 네. 쌤이 먼저 한 건 다 체크하고 집에서 다시 하기. 시간이 과학적이에요. 못난 사람 봅시다. 31개 안 나왔으면 보지. 일단 범위는 신경 쓰지 말고 두 함수 그리라 그러면 뭐 그리는 거야 누구나 합니다. 그 다음에 둘이 역함수 관계인 건 뭐 쉽게 파악되죠. 그냥 XY 바꿔서 해봐. 역함수 관계인 놈 이렇게 그려놓고 요 로그 함수가 점근선이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가 요쯤에 있고 마이너스 2는 그냥 한번 넣어봐봐.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여기 넣은 게 더 크거든. 따라서 우리는 두 함수의 교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여튼 마이랑 마일 사이에 두 함수의 교점이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쵸? 그러면 K라는 곳이 당연히 뭔데? 두 함수의 교점이어야지. 왜? 안 그러면 1대1 대응이 안 될 거 아니야. 끊기니까. K라는 곳이 두 함수의 교점입니다 라는 말이 없어도 당연히 두 함수의 교점이어야 된다. 요거는 뭐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뭔데요? fx를 그리라는 대로 그리면 어떤 식으로 생기냐? 요런 식으로 생긴다. 그거를 그린 겁니다. 여기에.
여기에 그린 거예요. 여기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마이랑 마일 사이에 있다는 건 아는 상태에서 fx를 그리고 그 다음 요 놈은 솔직히 fx랑 너무나 연관이 있는 놈 같다는 건 쉽게 파악이 됩니다. 어떻게 돼요? 얘 원점 대칭해봐. 얘 됩니다. 원점 대칭 뭔지 알죠? 여러 함수 원점 대칭 해봐요. 얘 됩니다. 쌤 그 눈치 어떻게 채는데요? 딱 봐도 무슨 관계인 것 같잖아.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gx를 그리라는 대로 그리면 그냥 fx 180도 회전시켜서 그리면 되는 거죠. 요거를 만족하는 a, b라는 게 어디에 있다는 소리인데요. 그냥 두 놈이 이루는 요 구역, 요 사이 구역에 a, b가 있다는 소리인 거죠. 등호가 있으니 경계선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방금 말까지는 이해 안 될 게 없겠네요. 그렇죠? 요 문제는 모의고사 원본입니다. 얼마 안 됐어. 요 모의고사 원본을 갖고 몇 개 학교에서 조금 바꿔서 많이들 냈어요. 근데 문제 전체를 바꾼 게 아니고 그냥 A 범위 마삼부터 3까지 뭐 이 정도. 별거 아니죠. 그래서 요 원본은 A 범위를 늘려버리면 조금 점점 더 빡쳐지는데 요 원본은 하나도 안 빡쳐요. 왜? A가 마이부터 2까지라 그랬잖아. 그리고 마일일 때 뭐 따로따로 셀 필요 있나요? 그냥 여기 y절편은 바로 나오죠. 따라서 딱 여기에 있는 거는 7개는 바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차피 왼쪽 구역이랑 오른쪽 구역이 모양이 똑같잖아. 따라서 1인점 개수, 마 1인점 개수 같을 거고 2인점 개수, 마 2인점 개수 같겠네요. 그쵸? 오케이? x좌표 0일 땐 몇 개인지 y절편만 보면 바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세야 되는 건 뭐밖에 없다? 1인점 몇 개인지 2인점 몇 개인지. 쌤 그래서 어떻게 세는데요? 식이 완벽히 확정이 나 있잖아. 그냥 1 잡아 넣어보고 그냥 2 잡아 넣어보면 된다. 그냥 그런 소리입니다. 뭔 말할? 오케이? 그냥 1을 잡아 넣어봐봐요. 그냥 1을 잡아 넣어보니까 여기 함수값이 나오더라. 1 잡아 넣으면 얘는 어디에 넣어야 되는데요? 얘가 지금 뭐냐면은 얘죠. 그쵸? 뭐야? 얘가 지금 얘죠. 얘가. 그쵸? 1 잡아 넣으면 뭔지 모르겠는데요. 대략적인 값은 알 수 있잖아. 마이너스 3점 얼마 정도 될 거 아니야. 그쵸? 오케이? 따라서 마이너스 3점 얼마부터 2까지의 정수인 점이 6개가 있겠구나.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아니야. 그쵸? 오케이? 2는 넣어보면 둘 다 정수로 나옵니다. 마사부터 1까지 6개가 되네요. 오케이? 개수 다 셌네요. 1인점, 2인점 개수 셌으면 마 1인점, 마 2인점 개수도 같겠네요. 다 더하면 답이. 그러니까 이제 4번도 그림 생각해야 되고 5번도 그림이고 다 그림입니다. 고고. 4번은 쉽기 때문에 빨리 얘기하고 치웁시다. 33입니다. 33 안 나왔으면 한번 볼까요? 절대값을 씌웠다는 게 뭐예요? 옅은 x축 밑에를 접어 올린 함수입니다. y축 왼쪽에건 y축 오른쪽에건 뭔가를 접어 올린 함수를 두 개 그려놨다는 겁니다. 뭔가를 접어 올렸을 때는 항상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x축 밑에를 진짜로 접어 올린 그림이 그려지거나 아니면 애초에 x축 밑에 있는 구역이 없었기 때문에 접어 올릴 게 없었기 때문에 안 접히는 그런 모양이 생기거나 뭐 둘 중 하나입니다. 그쵸? 오케이. 그러면 y축 왼쪽에 절대값 안에 있는 아직 접어 올리기 전에 이 지수함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얘가 만약에 y절편이 음수면 어떻게 되죠? y절편이 딱 0이거나 음수면 어떻게 돼? 접어 올린 걸 y축 왼쪽에 그렸을 때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망한다는 게 뭔 소리냐면 여튼 y축 왼쪽이건 y축 오른쪽이건 y축 왼쪽 그림이건 y축 오른쪽이건 반드시 뭔가가 접혀 올라가서 왼쪽도 V자 오른쪽도 대충 V자로 생긴 모양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교점이 4개가 될 수 있겠단 말이야. y축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간에 만약에 그렸더니 뭐 한쪽은 요렇게 생겼어 한쪽은 뭐 요렇게 생겼어 뭐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안 된다고.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간에 반드시 뭔가가 접혀 올라간 모양이 생겨야만 된다는 거지. 그래야 교점이 4개가 되겠지. 그거 생각한 순간 그냥 끝입니다. 계산 과정은 요것밖에 없어요. 언제 망하고 언제 되는지를 생각해봐. 접어 올리기 전에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망할 거 아니야. 오른쪽에 로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건 상관도 없다고. 그냥 무조건 망합니다. 이렇게 생기면 되겠죠. V자로 생기게 되니까. 결국 Y절편이 그냥 0보다 크기만 하면 망하지 않고 될 수가 있는 거지. 요 로그 함수도 똑같아. 망하는 거랑 되는 거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요렇게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 접어 올렸을 때 그거를 Y축 오른쪽에 그렸을 때 아까랑 비슷하게 망할 거 아니야. 그쵸? 무조건 접혀 올라간 V자로 생긴 모양이 있어야 된다. 결국 Y절편이 음수기만 하면 망하지 않고 되는 그림이 나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Y축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뭐 이어져 있건 안 이어져 있건 그거는 상관없어. 여튼간에 뭐다? 뭐 요런 형태의 그림이 되어야지만 교점이 4개가 되게 끌 수가 있잖아. 결국 문제의 조건은 뭐다? 얘는 Y절편이 0보다 커야 된다. 얘는 Y절편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게 끝이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n범위 나오고 자연수 더하면 된다. 이제 5번 설명하니까 아주 여유롭게 하고 있는 거네요. 자, 계속 이 속도로 하자. 계속 오늘 이 속도. 일단 쌤 예상은 뭐냐면 오늘 이거 25개인데 오늘 아마 설명 다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내 계획은 요거 다음 시간까지도 오늘 덜 하고 남은 거 설명하고 다음 시간엔 시간이 그럼 남을 거거든. 다음 시간엔 책 3권 다 갖고 와서 남는 시간 각질하는 시간 함 해야겠어요. 그래야겠다. 그러면 딱 리저너블 하죠. 오늘은 뭐 한 15개 정도만 해도 무난할 것 같아. 뭐 다 하면 다 해도 되고 괜찮아요. 예주라 5번 문제 좀 간단하게 되거든. 혹시 맞췄더라도 좀 힘들게 한 것 같으면은 쌤이 어떻게 하나 또 봐봐. 좀 간단하게 됩니다. 일단 4의 x승이 주어져 있고 주어져 있는 지수함수 하나 요렇게 만드는 거는 뭐 과정 얘기 안 해도 되죠. 요거는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좀 노골적으로 얘가 오른쪽으로 2분의 a만큼 밑으로 a만큼 이동한 게 얘거든. 그게 한국말로 뭔 소리예요? 요 그래프 위에 모든 점이 전부 다 기울기가 마이인 직선을 따라서 움직이면 얘가 됐다는 겁니다. 요까지 문제 없죠? 그런데 마침 주어진 직선 기울기가 둘 다 마이너스 2더라는 거지. 뭐 말할? 오케이? 따라서 요 직선 쫙쫙 끄면 요 교점도 여튼 뭐야? A만큼 2분의 A만큼 움직여서 여기로 간 거라고. 그게 뭔 소리야? 그냥 1대 2대 루트 5가 성립할 거니까 요 길이가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요 길이 왜 구했어요? 요것도 지수함수 적분을 하라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쵸? 여기 손톱 모양을 손톱깎이로 잘라갖고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그냥 평행 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다 하는 거죠. 평행 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근데 밑변 지금 이미 끝났다고. 높이만 알면 되죠. 높이가 뭔데요? 그냥 두 직선 사이 거리. 너희들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해요? 1학년 때 배웠어요. 한 직선 위에 어떤 점을 잡아서 점과 직선 공식 쓰면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뭐 의무는 아닌데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요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은 요것도 어차피 1대 2대 루트 5가 성립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항상 y절편끼리 빼가지고 y절편끼리 빼서 루트 5로 나눠버리면 바로 몇 초씩이라도 절약되면 좋잖아.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항상 요렇게 됩니다. 뭐 이해는 바로 되죠. 뭐 말 아닌가? 오케이. 따라서 밑변 높이 다 나왔네요. 밑변 높이 곱한 게 지금 주어져 있잖아. 거기에서 ABC에 대한 식이 나오더라. 그런데 ABC 전부 다 지금 자연수라 그랬죠. 문제 끝났네요. 오케이. 얘하고 어떤 자연수하고 얘하고 곱했더니 6이다. A는 6의 약수죠.
그러면 A가 6일 때, 3일 때, 2일 때, 1일 때 BC가 뭔지 줄줄줄줄 나오잖아. 이게 뭔 소리야 얘들아? BC가 10일 때 BC 개수가 뭐냐? 그게 뭔 소리야? 그냥 10의 약수 몇 개냐라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인 거지. 방금 말이 이해되나? 뭐 요거 약수들 몇 개인지 구하는 건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렇죠? BC가 1000일 때 B, C 순서상 개수 구해라. 그게 뭔 소리인데요? 그냥 1000의 약수 몇 개냐라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잖아. 그래서 얘들 약수 개수만 다 세주고 이거 알지? 오케이 다 더해주면 바로 답이다. 내가 방금 한 과정 다 머리 들어갔나요? 무조건 쌤처럼 해요. 6번 설명해야겠고 요거 생각해서 맞췄으면 요것도 매우 잘했습니다. 6번도 턱걸이 1등급 수준 됩니다. 요게 턱걸이 1등급 수준이에요. 자, 별건 아니고 수학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죠. 요거 계산은 진짜 한 두 줄이 끝이거든. 근데 생각하는 게 좀 헷갈려. 요거 헷갈린 사람 지금부터 쌤 말을 집중해서 잘 들어봐요. 일단 그림을 그릴 때 한 방에는 같이 못 그리겠죠. 왜? A가 뭔지 B가 뭔지 모르니까 뭐 얘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지만 얘들 둘이를 한 방에 딱 겹쳐서 그려라 라고 하면 못 하겠잖아. 그럼 따로 그려보자. 그냥 위에 놈 따로 밑에 놈 따로 좌표 평면도 필요 없어. 막 대충만 그려보자고. 일단 요 오른쪽 놈부터 보자. 요 밑에 있는 요 지수함수죠. 3 넣으면 7 되고 4 넣으면 5 되네요. 그러면 뭐 넣어서 6 되는지 구할 필요 없어. 여튼 y좌표가 6인 정도 어디 있을 거고 뭐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3부터 4 사이 구간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지. K를 내 멋대로 어디에 잡건 간에 그 잡은 곳 왼쪽으로 봤을 때 y좌표가 정수인 값이 딱 2개여야 된다고 적혀 있는 거야. 왼쪽으로 본다는 게 여기 딱 잡으면은 요거랑 얘까지를 다 봐야 되는 거야. 얘가 왼쪽에 있으니까. 자, 답 나올 때까지 쌤이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자. 생각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 K를 멋대로 어디 요 구간만 되기만 하면 멋대로 어디로 잡아도 상관없다 그랬어. 여기로 잡아볼게 K를. 그럼 일단 이 그래프만 봐봐. y좌표가 정수인 값이 6이랑 7 확정적으로 있네. 요게 뭘 의미할까? 저 집합의 원소는 그냥 6이랑 7이라는 겁니다. K를 여기로 잡았을 때 여튼 저 집합의 원소가 6, 7이 나왔지.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는 K를 어디로 잡건 요 구간에 속하기만 하면 어디로 잡건 상관없이 무조건 6, 7이어야 된다는 게 이미 확정이라고. 그 말에 무슨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6, 7 말고 딴 걸 가지면 안 된다고. 그렇죠? 거기에서 바로 확정나는 거. 거기에서 바로 확정나는 게 뭐냐면 B가 5 이상인 거는 바로 확정이라는 소리입니다. 왜? B가 5 미만이면 제가 5를 가질 거 아니야. 6, 7 말고는 딴 놈 가지면 안 된다고. 6, 7로 확정이 났어. 그러면 6, 7 말고 딴 걸 가지면 안 돼. 그 순간 B가 5 이상은 확정인 거야. 요거는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그러면 K를 요 범위만 잡기만 하면 무조건 걔 왼쪽으로 봤을 때 6, 7만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K를 여기로 잡았을 때도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7만 있잖아. 그러면 확정적으로 얘가 6은 가져줘야 되는 거지. 그쵸? 어떻게 해야 6을 가질 수 있어? 6보다 작아야 점근선이 6을 가질 수 있죠. 5 이상 6 미만 자연수라 그랬죠? B는 바로 끝난 겁니다. 자, 요까지는 많이들 하거든. 요까지는 많이들 하는데 딱 하나만 더 생각하면 끝나거든. 그게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자, 아까 전에 요 놈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아냈지? 5는 가지면 안 되고 6은 확정적으로 갖는다는 것까지 알아냈어. 그쵸? 그런데 만약에 요 왼쪽 놈이 7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가정을 해보자. 얘가 6을 갖는 건 확정 났어 지금. 아까. 근데 얘가 만약에 6인정도 있고 7인정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내가 만약에 그렇지. 내가 만약에 K를 여기로 잡아볼게.
잡아볼게. 그러면은 얘 왼쪽으로 봤을 때 얘가 6, 7을 가지면 지금 되잖아. 되면 안 되잖아. 문제 조건 만족시키게끔 하는 범위는 요것밖에 없어야 된다고. 요게 아닌 딴 범위의 K를 잡았는데 문제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금 K 값도 그 모든 K의 범위에 들어갔어야지. 그러니까 이 모든이라는 말에 무슨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로 안 잡으면 망해야 됩니다 라는 말도 포함이 돼 있는 거지. 요 생각했으면 풀리는 거고. 이해는 되죠? 오케이? 따라서 뭐다? 얘가 6은 갔는데 7은 못 가져야 된다는 말도 우리가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오케이? 따라서 6은 갔는데 7을 못 가질 조건이 뭐예요? 얘가 6 이상은 돼야 되는데 7보다는 작아야겠죠. 얘가 7보다 커져버리면 어떻게 7 이상이 돼버리면 7을 가질 거 아니야. 그렇죠? 오케이? B는 아까 구해놓은 거 넣어. B는 아까 구해놓은 거 넣고 요렇게 되겠죠? 얘가 뭐다? 6 이상은 돼야 6을 가질 수 있고 7보다 작아야 7을 못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요거 풀어봐. A 만족하는 자연수 하나밖에 안 나오는 요렇게 돼. 뭐 약간 헷갈리는데 이해는 되지? 오케이, 놀다 합시다. 자, 7번은 시간 됐다. 7번 문제는 딱 요 그림. 아, 요때구나 라고 생각해서 했으면 뭐 쌤이랑 똑같이 한 거네요. 이 문제는 충격적이게도 계산 과정은 요게 끝입니다. 풀이 과정이 요게 다라고. 근데 이제 식으로 세우는 계산 과정은 이게 다인데 그림을 생각 좀 해야 되거든. 그림 생각 못한 사람은 그림 생각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들어볼까? 말부터 6까지 요 2차 함수는 정확하게 그릴 수 있고 절대 안 움직이는 놈이죠. 그렇죠? 근데 6 오른쪽에 요 로그 함수 정확하게는 못 그리지만은 우리는 A를 곱하기 전에 요 로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안단 말이죠. X절편이 6이고 쭉 이렇게 가는 놈을 6 오른쪽에 그려라.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A라는 놈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곱한 게 좀 크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곱한 게 작아지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A가 최대한 뭐야? 작았으면 좋겠거든. 따라서 A가 좀 클 때는 이렇게 올라가 있고 A가 작아짐에 따라서 2차 곡선은 절대 안 움직여. 요 로그 함수가 A가 작아짐에 따라 살살살살 내려가는 일부러 좀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그러면 요 곡선이 내려가는데 최대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제일 많이 내려갔을 때에 그때 A 값을 구해주면 답이 되겠구나. 여기까지 문제였죠?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 중에 뭐가 있었어? 어떤 구간에서의 최대 또는 최소를 새로운 함수로 정의했을 때 그거를 원래 함수 fx랑 겹쳐서 그리는 거. 미적에도 자주 나온다 했죠? 그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가 노란 선으로 그려놓은 게 그게 GT입니다. 어떻게 그렸나 다시 검증을 한번 해볼까요? T라는 곳을 어디 잡아. 예를 들어 T를 여기에 뭐 대충 잡았다 그래봐. 그러면 거기보다 1만큼 왼쪽으로 간 곳, 거기보다 1만큼 오른쪽으로 간 곳, 그게 구간이라고. 그러면 T를 요쯤에 잡으면 최대값이 뭐가 돼? T 플러스 1, 오른쪽 거 T 플러스 1을 넣은 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GT가 뭐냐? FT 플러스 1이라고. F를 왼쪽으로 1만큼 이동한 게 그대로 GT로 그려진다는 거지. 언제까지? 언제까지냐면 오른쪽 끝이 요 꼭지점으로 왔을 때부터 왼쪽 끝이 꼭지점으로 올 때까지 여기서 요까지 움직이는 동안은 어떻게 되겠어? 최대값이 꼭지점으로 일정할 거 아니야. 따라서 상수함수로 그려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왼쪽 끝이 꼭지점으로 올 때까지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요만큼 길이가 1이고 요만큼 길이가 1이고 t가 요까지 올 때까지는 뭐가 된다? 최대값이 요걸로 일정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t가 요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 이제 뭐야? 왼쪽 끝 t-1을 넣은 게 최대값이 되잖아. gt가 뭐냐? 그러면 ft-1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한 게 됩니다.
언제까지? 왼쪽 끝을 넣었을 때랑 오른쪽 끝을 넣었을 때랑 함수값이 딱 같아지는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순간보다 1mm만 구간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는 t 플러스 1을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다시 쭉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그 짓을 똑같이 한 거야. 얘가 조금 내려갔을 때, 더 내려갔을 때 그때 똑같이 GT를 그려본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얘 최소값 얼마야? GT 최소값 5 맞잖아. 이게 왜 5가 돼요? 1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G0, GT에서 0일 때 함수값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오케이? 얘 됩니다. 살짝 더 내려가도 되고 하다가 요까지가 됐단 말이야. 요때는 지금 무슨 상황이야? 여기가 1, 여기가 5. 그러면 요 길이가 2면 여기는 7인 상황이죠? 그러면 요때보다 A가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GT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요때는 최소값이 여기가 뭐야? 5보다 더 내려갔잖아. 그럼 최소값이 5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A가 제일 작아지면 딱 요 순간이 A가 제일 작아질 수 있는 순간이구나. 계산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 여기는 확정적으로 5잖아. 그렇죠? 왜? 여기가 5니까 5를 넣으면 5가 나오잖아. 그러면 5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간 곳이 어딘데? 7이죠. 우리가 뭘 알아냈어? 요 로그 함수에 7을 넣으면 5가 나와야 되는구나. 계산은 그게 끝인 겁니다. 그때 A 값이 최소값이 된다. 쉽다. 얘들아 8번 맞춘 사람도 잠깐 봐봐요. 쌤은 어떤 식으로 하나 잠깐 참조 한번 해봅시다. 그냥 계산 문제거든. 그래서 그냥 계산해서 했으면 잘 했는데 그냥 계산 문제도 좀 나은 계산을 할 수는 있잖아. 너희가 학교 시험을 칠 땐 항상 시간이 없죠. 그래서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두 함수가 등장을 하면 거의 90% 이상은 등장한 두 함수가 무슨 관계인 놈이 등장을 합니다. 솔직히 등장한 두 함수가 뭔 관계라는 건 눈치가 좀 채지거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고 y 대신에 1 마이너스 y 넣어서 얘가 나온 거네요. 이거 1학년 때 배운 점대칭 공식 그 자체예요. 요 공식은 이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다시 얘기해볼까? 1학년 때 정규 교육 과정을 받았으면은 A, B에 대해서 대칭 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y 대신에도 2b-y, x 대신에도 2a-x 넣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항에서 정리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점대칭 공식 그 자체인 거죠. 결국 두 함수의 관계가 지금 공식이랑 비교해봐요. 우리는 이미 두 놈이 0,2분의 1에 대해서 점대칭인 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솔직히 이걸 하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잘 안 들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 대칭인 점에 대해서 A도 대칭 그 0,2분의 1이 뭐 한 요쯤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A도 대칭 D도 이렇게 대칭하면 A', D'으로 갔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생각이 드나요? 그럼 일단 들었다 쳐봐. 일단 들었다 좀 솔직히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쌤이 어떻게 하나 참조하고 그냥 좀 그래 보자고. 오케이? 점대칭인 거 알아냈어? 그러면 대칭을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봐봐. 굉장히 마음에 들어진다. 왜 마음에 들어지는지 봐봐. C도 점대칭을 해서 여기 C'으로 갔다고 해봐. 그러면 CD의 2배가 AB라 그랬는데 CD가 어차피 여기 C', D'랑 같잖아. C', D'의 2배가 AB다. 이제 요 밑에 함수 지워버려도 돼요. 지금부터 지우개로 그냥 밑에 그림 다 지워버리고 위에만 보고 풀 거예요. 왜? 이동을 했고 선분이 그대로 여기로 갔으니까. 요까지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약간의 생각 과정을 거치면은 너희들 계산해가지고 AC, Y좌표 알아내서 했겠지. 근데 그게 좀 쉽게 나오더란 말이지. 왜 쉽게 나왔냐면은 우리 이거 일반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우리 지수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 쌤이 좀 유치하게 얘기를 해볼게. 유치하게.
그냥 얘 하나 그려놓고 0, 1, 2, 3, 4, 5 유치하게 한번 해보자. 요때 함수값 1, 요때 2, 요때 4, 요때 8, 요때 16, 요때 32 뭐 이런 거. 자, 요것만 보고 우리 지수함수의 성질 당연히 바로 이해가 되는 건데 오른쪽으로 얼만큼 갔는지 에다가 2의 그거 승을 곱하면 위로 얼만큼 갔는지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게 뭔 소리냐면은 적당히 0부터 2까지 구간을 잡아볼게. 0부터 2까지 구간 2만큼 갔을 때 위로는 3만큼 갔네요. 그렇죠? 근데 그 0부터 2까지 구간이 뭐 만약에 요렇게 2부터 4까지 구간으로 옮겨 봐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2만큼 갔을 때 위로 간 만큼은 어떻게 돼? 12만큼 갔네요. 그렇죠? 원래 얼만큼 갔어요? 원래 3만큼 갔죠. 여기에 있을 때는 함수값이 3만큼 증가했는데 여기에 있을 때는 함수값이 12만큼 증가했죠. 오른쪽으로 두 칸만큼 이동하면은 함수값이 증가한 만큼은 2의 2승배만큼 더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뭐 별건 아니고 그냥 뭐 당연한 소리 그냥 하는 거야. 한 칸만 이동해 볼까? 0부터 2까지 함수값이 3만큼 증가했는데 한 칸만 이동해 봐. 그럼 2부터 8까지 6만큼 증가했죠. 한 칸 이동하면은 함수값이 증가한 만큼이 2배가 되고 두 칸 이동하면은 함수값이 증가한 만큼이 4배가 되고 그렇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봐봐. A'부터 D'까지 함수값은 요 길이만큼 CD 길이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럼 얘부터 얘까지는 뭐야? 그거의 2배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이 있어요. 이미 아는 사실은 뭐예요? 그냥 요 구간이 1만큼 이동해가지고 요까지 갔구나. 여기 X좌표랑 여기 X좌표는 1 차이 난다는 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1만큼 이동했으면은 함수값이 증가한 만큼이 2배가 됐을 거라고. 구간 자체가. 구간의 길이가 얼마건 상관없어. 여기에서 여기까지 구간의 길이가 뭐 2건 3이건 얼마건 상관없어요. 구간의 길이가 뭐 3이게 잡아볼까요? 구간의 길이가 0부터 3까지로 잡아볼게. 0부터 3까지 함수값이 7만큼 증가했어요. 한 칸 이동해봐. 2부터 16까지 14만큼 2배 증가했어요. 한 칸 이동하면 무조건 뭐야? 함수값 증가한 만큼이 2배가 되고. 그러면 두 칸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0부터 3까지 대충 잡아볼까? 7만큼 증가했죠? 두 칸 이동하면 2부터 5까지 28만큼. 그러니까 2의 2승배만큼 증가를 한 거죠. 뭐 당연한 지수함수의 성질이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함수값이 얼만큼 증가했는지라는 것은 점근선에서의 거리, 점근선에서의 거리도 지금 원래 지수함수 그냥 얘잖아 그냥. 점근선에서의 거리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요. 얘가 지금 한 칸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한 칸이 증가하면은 점근선에서 거리가 2에 대충 잡아볼게요. 그냥 뭐 우리가 여기에서 이까지 길이가 지금 1이라는 건 확실히 알아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까지 갔건 여기에서 이까지 갔건 여기에서 이까지 갔건 어떻게 되나 봐봐요. 1만큼 증가하면은 점근선에서 거리가 요거의 2배만큼 이렇게 됐고. 그러면 원래 여기였다 그래봐요. 원래 여기가 지금 어디였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면 원래 4였다가 8이 됐고 그냥 1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면 점근선에서의 거리가 당연히 2배가 된 거죠. 점근선에서의 거리가 뭔데요? 그냥 함수값이잖아. 그렇죠? 그냥 함수값이 2배가 됐다고. 1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면 그냥 함수값이 2배가 됐다. 그냥 당연한 소리 한 거야. 여튼 얘기가 길었는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 같다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이미 아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놈의 점근선까지 거리랑 걔를 대칭 이동한 A에서 요놈의 점근선 1까지 거리도 당연히 같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선분, 요 선분, 요 선분 세 개는 무조건 같은 거죠. 약간 뭔 생각할 거냐면 이 생각하는 시간에 계산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익숙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하면서 바로 나온다고 그냥. 계산이 지금 좀 개빡치잖아. 계산이 안 빡치면 이 얘기 하지도 않지 쌤이. 너무 빡치죠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에 좀 익숙해지면은 금방 한다고. 따라서 요 길이 같은데 여기 1이잖아.
결국 그 같은 게 전부 다 3분의 1로 같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결국 요만큼은 3분의 2가 되겠죠. 여기는 확실하게 3분의 2구나 하는 걸 알아냈으면 그 다음에 계산인데 계산이 하나도 안 빡쳐. 왜 안 빡치냐면 밑에 그림 볼 필요도 없어.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어차피 요 넓이에다가 2분의 3. 지금 밑변은 똑같은데 높이가 이거의 2배가 요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요 삼각형만 구한 다음에 2분의 3만 곱해버리면 답일 거란 말이야. 자, y좌표 알아낸 순간 그냥 x좌표는 바로바로 나오죠. ac좌표는 바로 나오잖아. 그러면 a좌표, b좌표, x좌표는 같을 거니까 b좌표도 바로 나오고. 오케이? 높이는 어떻게 돼요? 높이는 얘 빼기 3분의 2 해가지고 높이 나왔고 밑변은 x좌표끼리 빼면 나오고 마지막 계산만 하면 되는데 그냥 계산이 그래도 양이 많이 줄어든다. 뭔 말 알인가? 뭐 이해는 되나? 자, 9번은 약간 쉬어가는 코너고 얘기하고 치워야겠네요. 오늘 25개거든. 뭐 오늘 다 못해도 되긴 한데 되는 데까지 해보지. 일단 이거는 어쩔 수 없이 ABCD 좌표는 다 적어놓고 시작해야 되네요. ABCD 좌표 다 적어놓는 과정은 뭐 얘기 안 해도 되죠. 그쵸? Y좌표는 주어져 있으니 X좌표 바로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는 결론부터 말하면 아까처럼 머리 쓸 여지는 1도 없는 뭔가 머리 쓸 여지가 있으면 나는 항상 그거를 좀 너희한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뭐 없는 것도 있죠. 그냥 계산으로 풉시다. ABCD 좌표 싹 적어놓고 그러면 밑변이 뭔데요? X좌표끼리 뺀 거. 얘 X좌표, 얘 X좌표 뺀 것도 밑변이고 똑같이 얘 X좌표에서 얘 X좌표 뺀 것도 밑변이죠. 밑변이 뭐냐라고 했을 때 AB 길이 요겁니다 라고 해도 되고 CD 길이 요겁니다 라고 해도 되고 평행사변형이면 두 길이가 당연히 같아야겠죠. 둘이 같다라고 놓고 이해하니까 여기까지가 나오네요. 이 로그값 두 개가 같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보면 우와 진수가 같다 밑이 4면 되는구나. 근데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제일 위에 줄에 4보다 작다. 4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A가. 따라서 진수가 1이라서 로그값 둘 다 0이라서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문제 없죠? K가 뭔지 알아내버렸다. 얘들아 K가 뭔지 알아냈다는 게 뭔 소리예요? 얘는 4, 얘는 4분의 1. 요 평행사변형 높이 그냥 나와버렸다는 거죠. 문제 끝났죠? 쉬어가는 코너 맞죠? 높이가 나왔는데 넓이가 주어져 있잖아. 결국 우리는 밑변이 2라는 것도 바로 알아낸 거죠. 아까 얘가 밑변이었잖아. 얘가 2였다는 거에서 A 나오고 끝입니다. 쉬어가는 코너였다. 쉬코. 자, 10번도 매우 간단하게 됩니다. 혹시 힘들게 했으면 잘 봐봐요. 지금 뒤에도 그렇다. 오늘 어떤 컨셉이 많아요? 등장한 함수들이 뭔가 연관이 있는 게 많아요. 쌤, 그 연관을 어떻게 알아냈는데요? 그냥 보면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막 뜬금없이 막 유리함수, 로그함수 이렇게 돼 있으면 관련 없죠. 근데 뭔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로그함수, 로그함수 이렇게 돼 있으면 거의 90% 확률, 정확히 90% 확률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놈의 1학년 공식 1학년 때 참 많은 걸 배웠죠. 그때 참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다시 리마인드 하자. 얘랑 절대값 안에 있는 애랑 뭔 관계인데요? x 대신에 4-x 넣었잖아. 그게 뭔데요? 그냥 2에 대해서 선대칭한 겁니다. 얘 그냥 2에 대해서 선대칭한 게 얘예요. fx는 단지 얘만 접어 올렸을 뿐입니다. 일단 접어 올리기 전에 생각해보자. 접어 올리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 2에 대해서 선대칭이니까 자 어디 끄어도라고 적어놨죠. 일단 요 상황에서는 상수함수를 어디 끄건 간에 요거 둘이 더하면 4입니다. 요게 뭔가 문제의 실마리 같단 말이야. 그러면 fx는 왼쪽 놈을 접어 올렸을 뿐이거든. m이 마이너스 12야라고 돼 있지. 내가 그냥 이그자플로 딱 마이너스 10일 때만 한번 그려볼게요. m에다가 마이너스 10 넣고 정확하게 그리는 건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냥 마이너스 10 넣고 x에 0 넣어봐봐. 0 됩니다.
따라서 지금 뭐 요래 그려지죠. 그쵸? m이 딱 마이너스 10일 땐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에 적힌 말이 이게 한국말로 뭔 소리냐면은 y는 t라는 상수함수를 x축 위에 끄라고 돼 있거든. 그때 교점 합쳐가지고 gt라 그랬는데 gt는 항상 ga랑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a는 양수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여기 거도 gt는 4가 되고 여기 거도 gt는 4가 되고 지금 다 4가 되잖아. 그쵸? 그런데 그게 뭐랑 같아야 된다? 어떤 양수 a로 끄었을 때랑 실근합하고 같아야 된다고 돼 있는 거야. 그쵸? 근데 그 a의 최소값이 2다. 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막 0.1로 끄은 게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양수 a의 최소값이 0.1이 될 거 아니야. 지금 적힌 게 다시 한국말로 뭔 소리라고? 어떤 양수 a로 끄었을 때의 실근합이 있대. 그러면 그것보다 위로 끄었을 때는 그 a로 끄었을 때의 실근합이랑 무조건 같아야 된다고 돼 있는 거야. 근데 제일 핵심이 뭐냐면 그 a의 최소값이 2라고. 0.1로 끄건 0.01로 끄건 실근합이 다 4잖아. 그러면 이때는 a의 최소값이 뭐가 되겠어요? 그냥 0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문제 조건 어긋난다는 거지. m이 딱 마이너스 10일 때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 마이너스 10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더 내려간다는 거 아니야. 얘가 이때보다 더 내려가면 절대값 씌우면 접어 올라가서 m이 마이너스 10보다 작으면 확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는 거지. 여기는 끄면 실근합이 계속 바뀌잖아. 왜 계속 바뀌어? 얘랑 더하면 4인데 여기 교점은 계속 움직이니까 실근합이 바뀔 거라고. 그런데 봐봐. 이렇게 딱 끄면 실근합이 뭐야? 어차피 여기 x좌표는 0이야. 신경 쓸 필요 없죠? 얘랑 더해서 4가 되잖아. 그러면 이 빨간 선보다 위에 끄면 어디로 끄건 간에 무조건 4가 된다는 거지. 결국 a라는 곳이 어디였다? a라는 곳이 바로 a의 최소값이 여기였다는 소리죠. 결국 a의 최소값 2라고 주어진 게 여기 y절편이 2라고 주어진 거구나. 약간 헷갈리는데 이해만 하면 풀리는 그런 거였다. m이 마이너스 10이면 fx식 확정 났죠? 오케이? 확정 난 거에다가 마이너스 10이 넣으면 답이다. 뭐 이해는 되지? 뒤쪽 문제들이 할 말이 좀 많고 쌤이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어렵기도 하고 요딴 거는 막 30초 얘기하고 치웁시다. 뭐 했으면 됐어요. 쌤이 하건 누가 하건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서 시키건 다 똑같이 합니다. 그냥 구간이 요래 잡혔을 때 요래 잡힐 때 요래 잡힐 때 요래 잡힐 때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뭔지 뭘 넣어서 최대값 최소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 달라지죠. 그냥 네 가지로 나눠서 하라는 머리 1도 안 쓰는 문제네요. 그림 대충 이렇게 생겼다는 건 파악되죠. 그렇죠? 1을 기준으로. 그리고 1일 때 함수값은 0이잖아. 1일 때 함수값이 0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냐면 요렇게 구간이 잡히건 요렇게 구간이 잡히건 최소값은 무조건 0이라는 겁니다. 근데 최대값은 얘를 여기 넣은 놈일 수도 있고 얘를 여기 넣은 놈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 그냥 여기에 지수함수에 요거 넣으면 최대, 요거 넣으면 최소, 둘이 빼면 1이다 라고 놓고 풀어요. 요거 푸는 과정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그냥 둘이 빼면 1이다 푸니까 A 나오더라. 얘도 똑같아요. 둘이 빼면 1이다. A 바로 나오죠? 둘이 빼면 1이다. 바로 나오죠? 이때는 뭔데요? 그냥 로그 함수에 둘 다 넣으면 최대 최소 나오네요. 둘이 빼면 1이다. 풀어요. A 바로 나옵니다. 쉬어가는 코너였네요. 다 더하면 답입니다. 중복되는 건 한 번만 더 하죠. 따라서 1은 한 번만 더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1을 한 번만 더 하냐면 A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튼 1이라는 값은 한 번만 나왔으니까. 뭐 그런 거다. 자, 12번은 설명하고 치워야겠다. 요까지 쉽습니다. 13부터는 끝까지 다 어렵고 막 어렵게 해봐요. 12번 의문이 있었으면 들읍시다. 얘는 맞췄으면 됐네요. 문제 중에 어떤 컨셉이 있죠? 요 그림을 정확하게 못 그리겠어.
요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그림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 약간 귀찮은 유형이죠. 어떤 유형이다? 여러 그림의 가능성 중에서 문제 조건 만족시키는 그림은 딱 하나더라. 그 그림을 찾으면 된다. 뭐 그런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그림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요 두 그래프가 이어지는 그림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여튼 끊겼다고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그림을 다 한번 그려봤어요. 왜 굳이 이렇게 그리죠? 요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A인데 A는 자연수라 그랬잖아. 그거를 이 왼쪽에 그리라고 할 때 이 왼쪽은 지금 확정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점근선 표시하고 요 빵꾸 뚫린 끝점에 좌표 표시하는 거 문제없죠? 그런데 요 로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다는 거죠. 끝점 좌표 표시하고 접어 올라갔을 수도 있고 안 접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 2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요 중에 되는 그림이 하나밖에 없거든. 왜?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 가 조건은 한국말로 뭔 소리예요? 교점이 3개가 되게 끄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소리거든. 얘는 3개가 되잖아. 바로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처럼 교점이 3개가 되게 끄이는 그림은 아예 그릴 필요도 없다는 거죠. 얘는 가 조건은 되죠. 그런데 나 조건은 뭐예요? 교점이 2개가 되게 끄을 수 있는 곳이 6군데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A-1로, A-2, A-3으로 3군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나 조건 때문에 망했다. 얘도 똑같습니다. 아까 3군데였는데 얘는 3군데보다 더 적을 거 아니야. 요 O-B라는 값이 뭔 값인지 검증할 필요도 없어. 여튼 아까보다 끄을 수 있는 곳이 두 개가 되게 끄을 수 있는 곳이 더 적을 거라는 건 확실하니까 무조건 망했다는 거죠. 오케이? 이 그림밖에 안 되네요. 쌤, 요게 이어지면 안 되나요? 이어져도 됩니다. 이어지게 한번 그려봐봐. 이어지게 그리면 어떻게 돼? 교점이 1개가 되게 끄을 수 있는 곳, 2개가 되게, 0개가 되게 다 되잖아. 그쵸? 오케이? 이어져도 된다는 거에서 우리가 A, B의 범위를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여기엔 무조건 교점이 2개가 되게 어떻게 끊는다 그랬어? A-1, 2, 3으로 3군데를 끄을 수 있다 그랬잖아. 결국 여기에도 하나, 둘, 3개가 끄어야 되기 때문에 B는 최대 최소라는 것도 없어요. 무조건 8이 돼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어져도 된다 그랬어. 여기가 8로 확정이니까 얘는 8, 여기가 3으로 확정이니까 얘는 3 이상이기만 하면 되죠. 결국 A는 최소값 7이 존재하게 된다. 결국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15가 된다. 당연히 안 되죠. 말했듯이 13번부터는 어려워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13번은 평가원 예시문항이라 그랬고 개중요하죠. 28년 수능 예시문항 30번이에요. 그게 뭔 소리예요? 예측샷 30번이니까 난 킬러를 그때 이렇게 비슷하게 낼 거야. 뭐 그런 겁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 14번부터 17번까지는 고3 작년 당장 몇 달 전이죠. 9모 신모고 18번은 고2 신모인가? 다 몇 달 전이야. 19번은 당장 몇 달 전 수능입니다. 19번 이거 졸라 많이 틀린 거. 20번부터는 학교 기출이야. 20번부터는 학교 기출을 좀 넣어봤어요. 다 뭐 중요합니다. 이제는 사기가 아니고 이제는 지수 로그 함수가 등장하면 뭐 좀 먼 관계인지 거의 지금 그렇잖아. 먼 관계가 있겠구나는 믿음을 갖고 해보자. y는 얘다라는 함수 xy 좌표 xy 바꿔갖고 역함수 만드는 과정은 뭐 하려면 하죠. 역함수 만들어 본 일에 나왔거든. 그거 하려면 하는 거 맞지? 그러면 완벽히 얘랑 똑같지는 않지만 뭔가 얘랑 좀 연관이 있는 놈이구나 하는 건 예측이 된다고. 여기에서 x 대신에 x-a 그 다음에 그냥 a 더하면 그냥 얘가 되네요. 그게 뭔 소리야? 요놈의 역함수를 a만큼 즉 y는 x를 따라서 이동을 하면은 얘가 된다는 소리네. 그렇죠? 오케이. y축 왼쪽에
y축 왼쪽에 뭔가 증가하는 지수 함수가 있었어. 그 다음에 또 아는 게 있다. 얘는 무조건 원점은 지나야 돼. 왜요? 등호가 여기 있잖아. 등호가 여기 있는데 y는 x랑 교점 중에 0이 있으면 그게 뭔 소리야? y축 왼쪽에 있는 요 놈이 일단 뭐야? 원점은 지나는 상황인 건 알고 있어. 대충 뭐 이렇게 생긴 놈이 있었겠죠? 그쵸? 대충 일단 요거 갖고 얘기해 볼까? 대충 이래 생긴 놈이 있었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 상황이 뭔 소린데요? 그놈의 역함수가 또 대충 이렇게 생긴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걔를 그 역함수를 y는 x를 따라서 어떻게 뿅뿅 이동했더니 얘가 됐다는 소리거든. 그림은 바로 이해되네. 얘를 역함수 만들어 요 놈이 쭉쭉 이동해서 대충 한 요까지 간 뭐 그런 상황이겠네요. 근데 방금 뭐라 그랬죠? A만큼 이동했다고 했잖아. 그쵸? 따라서 요 0,0이 A만큼 이동해서 요 A,A라는 곳으로 갔고 Y는 X랑 교점 중에 자 0이랑 A는 해결이 됐어요. 0이랑 A는 해결이 됐죠. 근데 B인 곳, C인 곳이 있더란 말이지. B인 곳, C인 곳이 이제 어딘지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이거 만약 한 가지 가능성만 해서 맞춘 사람은 50% 확률로 맞춘 거네요. 학교 서술형 문제면 둘 다 해갖고 얘는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러므로 뭐다. 그것도 뭐 다 적어야죠. 왜냐면 느낌적으로는 솔직히 얘가 안 되고 얘가 되는 이유 소술하시오 뭐라 그럴래. 모르겠거든. 식으로 검증해야죠. 하나만 해서 맞췄으면 50% 꽤나 높은 확률인데 그걸로 맞춘 겁니다. 얘는 안 되고 얘는 되는데 왜 그런지 식으로 검증해야 돼. 그러니까 왜 두 가지냐면 이게 뭔데요? 이게 뭐냐면 원점에서 B인점까지 거리의 2배가 C인점까지 거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요 길이의 2배가 요 길이가 돼갖고 여기가 B 여기가 C인 거고 요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가 B라서 요 길이의 2배를 했더니 요 길이가 돼서 여기가 B 여기가 C인 거고 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달라지는 뭐 그런 상황이네요. 뭐 이 말까지는 다 완벽히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요 케이스부터 볼까요? 요 케이스 보자. 0이 A만큼 이동해서 여기로 갔습니다. 그러면 B라는 놈은 어떻게 되겠어? B라는 놈도 A만큼 이동해가지고 C로 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미 뭘 알아? 저게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C는 쓸 필요가 없다고. 요 점은 그냥 뭐가 된다?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인 거죠. 왜? C가 그냥 마이너스 2B니까. 그쵸? 그러면 B라는 놈이 마이너스 2B만큼 마이너스 2B로 간 거잖아. 그럼 얼만큼 이동한 거야? B가 당연히 음수니까 이동한 만큼이 양수만큼 이동한 거죠. 마이너스 3B만큼 이동을 해서 그렇게 된 거죠. 따라서 0도 마이너스 3B만큼 가가지고 A,A로 갔다는 거지. 결국 A건 C건 전부 다 뭐야? B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 안 되면 그래. 이 그림은 이제 이해가 됐을 겁니다. 요것만 봤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어. B가 양수인데 요 길이 2배 해서 C가 음수인 요 길이로 요걸로 갔거나 B가 음수인데 요 길이를 2배 해서 C가 양수인데 여기로 갔거나 저게 지금 그걸 의미한단 말이지. 원점 사이의 거리가 2배다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요 때는 어떻게 된다고? B 저기 뭔 소린데 절대값을 없애버리면 B가 음수고 C가 양수니까 C는 그냥 마이너스 2B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결국 B, B가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B만큼 이동을 한 거라고. 그러면 똑같이 0도 마이너스 3B만큼 이동을 해서 A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뭔 소리야? A가 그냥 마이너스 3B라는 거지. A건 C건 B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냥 계산입니다. 계산해볼까? 요점 좌표 그냥 로그 함수에 넣으라고. 요점도 뭔데요? 그냥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3B 아니야. 전부 다 한 문자 B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냥 로그 함수에 넣으라고. 오케이? 밑에 식에서 위에 식 빼봐요. 바로 B 나옵니다. B 나오면 잡아넣어서 A 나오고. 그러면은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 어떻게 하냐? 여튼 요 놈이 원점 지나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지날 수 있는지 정말 식으로 검증하자고. A, B 다 구했으면 전부 다 지자리에 넣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0 넣어서 0 되는지 진짜 해보라고. 안 나오더란 말입니다. 좀 빡세죠? 빡세요. 따라서 둘 중에 하나인데 그림은 요걸로 확정 난 겁니다. 요놈의 역함수가 A만큼 이동해서 요렇게 간 거죠. 그렇죠? 아까랑 절대 안 바뀌는 사실이 뭘까요? 아까랑 안 바뀌는 사실은 요 길이를 2배를 하면 요 길이가 된다. 즉 C가 마이너스 2B라는 사실은 안 바뀝니다. 여기 좌표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라는 사실은 안 바뀝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P가 B, B로 간 거니까 이동한 만큼이 3B만큼 이동을 한 거죠. 결국 0,0도 3B만큼 이동을 해서 A, A로 갔다는 거죠. 결국 A도 3B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제 하는 짓은 완벽히 똑같아요. 뭐다? 그냥 요 두 점 로그 함수에 넣으라고. 넣어서 그냥 밑에 식에서 위에 식 빼봐요. B가 바로 나옵니다. 그럼 잡아놓으면 A 나오고.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해야 되죠? A, B 구했으면 지수함수에 넣어요. 지수함수 완벽히 확정 났죠? 0 넣어봐봐. 0 되네요. 된다고. 그게 뭔 소린데? 방금 A, B 구한 게 된다고. 따라서 제곱 합 구하면 되고. 쉽고 재밌고 자 수학 문제 중에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있고 한 반반이야. 나는 어쩔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래. 쌤은 어쩔 수 있다는 거는 전부 맞췄어도 들어요. 뭔가 딱 봐도 벌써 현타의 기운이 벌써 싹 올라 그러죠. 그렇죠? 자 잘 들어요. 여튼 두 함수의 교점이라는 말이 나왔어. 두 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하면 나와요? 둘이를 연립하면 나와요. 그쵸? 그래서 요거 뭐 그려갖고 막 그림을 판단을 하기도 전에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요거 두 개는 그냥 안 그릴 거거든. 지금 그림에 요거 두 개는 없어요. 그냥 왜 안 그릴 거냐면 일단 요거 두 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튼 교점 x좌표 t라 그러면 당연한 거는 여기 t 넣으면 성립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냥 여기 t 넣어서 2만 이항하고 2분의 k만 이항하고 k로 묶고 자 요식은 바로 나온단 말이야. 요식은 바로 그냥 당연한 식. 교점 t라 그러면 t 넣어서 깠다. 오케이? 얘한테 k를 곱하면 얘가 된다. 얘한테도 2의 t분의 1승 곱하면 얘가 되고 얘한테도 2의 t분의 1승 곱하면 얘가 되고 그러니까 k가 뭔지는 바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어떻게 했다고? 교점의 x좌표를 t라 그러면 물론 x좌표를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도 되지. 그렇게 한 사람도 잘했고 여튼 x좌표를 t라 그러면 k는 2의 t분의 1승이고 t 플러스 1승이고 그러면 애초에 교점 A의 좌표 자체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 K가 얘라고 나왔으면 지자리에 넣어. 그 다음 X자리에 T 넣어봐. Y좌표도 이렇게 나오잖아. 깔끔하게 우리가 지금 뭘 알아냈죠? 두 함수의 교점은 K값이 바뀜에 따라서 두 함수의 교점도 막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두 함수의 교점이 요 함수 위를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 두 함수 안 그릴 거라고. 우리는 이 두 함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단지 요거 위를 움직이는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일인 직선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잖아. K값이 바뀜에 따라 두 함수가 움직이죠. 그러면 두 함수의 교점도 움직이죠. 뭘 알아냈다? 두 함수의 교점이 요거를 따라서 움직이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요것만 그린 겁니다. 근데 드디어 그놈의 관계가 또 나오더라는 거지. 왜? 얘를 지나면서 마침 기울기가 마일인 직선을 그었는데 그림 봐봐. 근데 마침 얘를 오른쪽으로 3만큼 밑으로 3만큼 이동한 게 주어진 놈이더란 말이야. 노골적으로 또. 그쵸? 거기에서 뭐가 나올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AB의 길이는 바로 1초 만에 3루트 2로 나와야죠. 왜? 3만큼 이동했으니까 1대1대 루트 2에서 AB는 바로 나온 겁니다. 얘들아, AOB 넓이가 주어져 있죠. AOB 넓이가 주어져 있는데 밑변은 지금 이미 나왔다고. 그러면 높이는 뭔데요? 그냥 얘랑 높이랑 곱해서 2로 나눴더니 넓인 거 아니야. 거기에서 높이도 바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다시 1대 루트 2를 활용하면 요 길이도 바로 나오게 되죠. 자, 요 직방이 뭔지가 그냥 나와버렸다는 거야. 뭐? 표정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표정이 막 어디부터가 이해 안 되냐. 그냥 다 이해됐는데 저 하나 이해. 그러니까 A가 요거 위를 움직인다는 건 다 문제 없잖아. 그것만 이해하죠. 이거? 네. 뒤엔 다 이해했어. 아니 여튼 교점 X좌표 T라 그러면 TT 넣어서 같다는 거에 소식이 나왔잖아. 예. 잠깐만요. 아. 교점 X좌표를 T라 그러면 당연히 TT 넣어서 같다를 풀어보니 그냥 요게 나왔단 말이야. 네. 그러면 K가 나왔으면 지자리에 넣어요. 그 다음 X자리에 T 넣어봐. Y좌표도 나오잖아 바로. 네. 그쵸? 그러니까 좌표가 교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왔다는 게 뭔 소리야? 우리는 이제 요 두 함수 그리지도 않을 거고 그냥 지워버려도 된다고.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요거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더라고. 그거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린 직선 지금 그걸 그린 겁니다. 그쵸? 오케이. 요걸 그려놨으면 이제 노골적으로 어떻게 된다? 얘랑 주어진 저 함수랑 무슨 관계다? 얘가 밑으로 3만큼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한 게 얘더라고. 근데 마침 기울기가 마이린 직선을 그어 나왔잖아. 거기에서 바로 AB 길이가 3루트 2로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뭔 말할? 밑변 나왔다고. 넓이 주어져 있죠? 높이 바로 나오죠? 그러면 다시 1대 루트 2 활용하면 요 길이 바로 나오죠? X절편 하나 됐으니 직방이 그냥 나온 거야. 직방 나온 순간 한 줄 적고 바로 답이에요. 왜? A가 요 직선 위에 있어야 되잖아. 따라서 XY 좌표 더하면 3분의 32가 돼야겠죠. 우리는 K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T를 다시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데 아까 나타내 놨잖아. 그쵸? 오케이? 따라서 얘는 K에 대한 식으로 얘도 K에 대한 식으로 여기에서 바로 나오죠?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놈이 그러니까 그래서 K가 뭔데요? 구하지도 않았다고. 여기에서 K값 구하세요. 풀 수 있나요? 못 푸는 부등식입니다. 못 푸는 식이에요. 하지만 여튼 요 값은 뭔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거야. 못 풀었어도 낙심안 해도 돼요. 어려워요. 구라고 쉬워요. 15번 설명해야 되겠고 얘는 답을 맞췄으면 됐네요. 맞췄으면 됐다는 것은 뭐다? 쌤이 해도 뭐 별 수 없다. 별로 할 말 없다. 뭐 그런 겁니다. 수학 문제 중에 노동도 있죠. 노동도 반드시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건 수능에건 하나 이상은 나옵니다. 노동을 합시다. 일단 왜 노동을 해야 되냐? 노동을 하는 문제는 뭐냐? 일반적으로 못 푸는 거. 일반적으로 못 푸는 거는 그냥 뭐 좀 잡아 넣어봐서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하는 거. 그냥 그 짓을 해야 돼. 일단 이 그림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냥 n을 넣으면 여기 y좌표 나오잖아. 그러면 당연히 만나려면 k가 요 y좌표랑 요 y좌표 이상 이하가 돼야지 만날 거 아니야. 그림은 끝났다고. 그림 이제 지워도 됩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범위는 오직 요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학 문제의 기본이 뭐냐? 우리는 n에 대해 관심이 있어. 관심이 있는 놈이 중간에 딱 지 혼자 있게끔 부등식을 어떻게 만든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n이 딱 중간에 지 혼자만 있고 걔가 뭐 이상 뭐 이하다 라고 해야 우리가 관심 있는 n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고 n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요건 뭐 이항해서 록으로 표현하는 거 뭐 그거는 하려면 하죠. 하니까 요까지. 이제는 앞에 거 다 지워도 된다고. 이제 요거 갖고 노동을 하는 거다. 왜 노동이죠? 그냥 이거 K에 1 넣어서 n범위 뭔지 그때 자연수 최대 최소 뭔지 2 넣어서 n범위 뭔지 그때 자연수의 최대 최소 뭔지 다 해봐야 합니다. K에
뭐부터 넣는데요? 좀 대충 느낌 안 오나요? 근데 솔직히 1, 2 이런 거는 딱 봐도 졸라 안 될 것 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1, 2, 3, 4 그냥 그거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보라고. 그 범위 안에 얘가 자연수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여튼 K에다가 1, 2, 3, 4 넣었을 때 어떤 범위가 나오고 그 범위 안에 자연수 최대 최소를 더하면 15가 돼야 된다. 어쩔 수 없다. 뭐 1, 2, 3 같은 건 딱 눈으로만 봐도 안 될 것 같죠. 자연수 최대 최소 더해서 15가 될 리가 없잖아. 뭐 3 같은 거 1, 2, 3 넣을 필요도 없을 거 아니야. 값이 대충 예상이 되잖아. 그렇죠? 적당히 8 넣어보니까 그러니까 로그 2에 8이 3이잖아. 그러면 얘가 3점 얼마일 거고 얘는 딱 3이고 이런 식으로 좌변 우변이 대략적인 값이 얼마인지는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지. 뭔 말할? 오케이? 이때 최대 최소 5, 7이 되고 이때는 6, 7이 되고 뭐 합이 15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딱 K가 10이 되니까 최소 7, 최대 8, 합이 15가 되네.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오늘 하나만 설명하고 뭐 끝내야겠네. 다음 시간엔 요 프린트 그대로 갖고 오고 1등급 전국 연합만 좀 갖고 오지. 갖고 와서 그냥 진도 나가는 게 아니고 요거 설명하고 남은 시간 각지라는 시간만 합시다. 다음 주부터는 그대로 다시 하고. 얘들아 16번도 간단 유식하게 됩니다. 혹시 힘들게 했으면 또 비교 참조해보자. 일단 제일 처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그려놓은 거는 문제를 푼 게 없어요. 그냥 문제 읽어봐. 그냥 문제에 적힌 말 그대로 그린 겁니다. 보통 아까 애들이 틀린 걸 보니까 A가 밑에 있게 잡았던데 그러면 안 되잖아. 왜? 요 직선의 y절편이 더 위에 있어야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서 2분의 13이 나올 수가 있죠. 일단 A가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에 적힌 거 그대로 그림에 표시하자고. 적당히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B를 Y는 X 대칭 이동한 게 Q면은 그냥 XY 좌표만 바꿨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 BQ하고 Y는 X하고 교점은 어떻게 돼? 그냥 얘 XY 좌표 더해갖고 2로 나누면 여기 교점일 거라. A도 이 P의 좌표도 똑같아. 진짜 대칭해서 뭐 표시할 필요도 없어. A를 Y는 X 대칭 이동한 거랑 A랑 중점이 어차피 P고 그게 Y는 X 위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 소리다? 그냥 A의 XY 좌표 더해서 2로 나눠버리면 P의 좌표도 나온다는 겁니다.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일인 직선이 등장할 때 가장 자주 하는 짓이 뭐예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드는 짓을 가장 자주 하죠. 그렇죠? 오케이? 직각 이등변을 요렇게도 만들고 싶고 요렇게는 이미 만들어져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1대 루트 2를 활용하면은 요 길이는 2 루트 2분의 13. 그게 곧 요거랑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면 다시 루트 2로 나눠줬을 때 우리는 뭐가 된다? 요 길이. 요 길이가 뭐예요? 그냥 x좌표 길이 뺀 거. x좌표 이미 다 주어졌잖아. 얘를 다시 루트 2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된다? x좌표 길이 뺀 게 x좌표 길이 뺀 게 뭔지 4분의 13이다 하는 걸 알아낸 겁니다. 이게 x좌표 길이 뺀 거야. 그 다음에 그냥 문제 조건이 하나 더 있잖아.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그냥 문자 2개씩 2개 할 거라고. 그냥 x좌표 길이 뺀 것분에 y좌표 길이 뺀 거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구한 거 요 길이가 4분의 13인 걸 활용해서 식이 하나가 더 나오고 요거 치환을 이렇게 한번 해봐. 그냥 얘가 통째로 한 문자라고 생각을 해봐. 얘가 통째로 한 문자라고 생각을 해봐. 그냥 XY로 놓으라고. 그럼 XY 바로 나옵니다. 그쵸? 오케이? 거기에서 알파벳하는 뭐 얘기 안 해도 되죠? 오케이, 문제 끝났네요. 결국 우리는 A, P, B, Q 좌표 싹 다 나왔다는 겁니다. 알파벳하가 나왔으면 우리 지금 좌표 다 적어 놨잖아. Q는 뭔데요? 얘를 그냥 대칭시키면 되는 거고. 점과 점 사이도 필요 없죠? 기울기가 마일, 기울기가 마일이니까 x끼리 빼서 루트 2 곱하고 x끼리 빼서 루트 2 곱하면 뭐가 나와? 아랫변, 윗변 다 나온 거지. 높이는요 이미 알고 있거든. 따라서 아랫변, 윗변 높이 다 아니까 넓이 구해버리면 끝이다. 생각보다 괜찮죠?
자, 다음 시간 요거 그대로 제발 갖고 와요. 그리고 책만 다 갖고 와요.